자, 27번 가볼까요? 국가고시에 모성에서는 참 분만 간호가 굉장히 잘 나오죠? 자, 이번에는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를 임신하셨네요. 아무래도 우리 첫 아이니까 경산모가 아니라 초산모가 되겠고요. 그러면 초산모의 분만 간호에서 내용에서 맞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네요. 1번. 방광을 비우고 관장을 절대로 금한다. 이 내용을 보시면 방광 비우는 거는 맞죠? 방광 비우는 거는 괜찮은데 관장을 절대로 금한다 아니에요. 우리 몇 기에 관장할 수 있었어요? 분만 1기. 근데 분만 1기 중에서도요. 후반에는 안 됩니다. 후반에는 안 되고 우리 초기 1기 때 있죠. 아직 한 5cm도 안 열렸을 때. 그 전에는 미리 관장을 해가지고 관장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우리 출산의 길 있죠. 산도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기 때 복압 주고 하다가 변이 나와버리면 분만대가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1기 때 미리 관장을 하는데 이거는 뒤에 하시면 안 됩니다. 1기 초반에 아직 5cm 안 열렸을 때 그때 하셔야 됩니다. 2번. 자, 심박동 청취하는 건데요. 사고가 아니에요. 누구 심박동? 이거 1기 간호에서 중요했어요. 바로 태아의 심박동이죠. 우리 언제 하면 돼요? 우리 양막이 딱 파열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 태아의 심박동을 청취해야 됩니다. 언제와 언제 사이에? 엄마 자궁 수축과 수축 사이. 수축할 때는 진통이 심하니까 좀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축과 수축 사이에 3번은 이때 휴식을 취하고 태아는 심박동을 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산모의 심박동이니까 틀렸어요. 그리고 3번. 자, 우리가 분만실로 옮기는 거 얘기를 하는데 분만실 옮기는 거는 2기예요. 분만실은 2기 시작이잖아요. 태아 나오는. 그래서 완전히 열렸을 때 10cm. 열리고 나서 분만실 가는 거 초산모 맞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는 초산모라고 나왔지만 혹시 경산모잖아요? 경산모는 첫째를 낳았어요. 둘째, 셋째부터인데 경산모가 된다면 좀 더 일찍 가셔야 돼요. 더 빨리 태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6에서 8cm 정도 개대됐을 때 그때 분만실 가셔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지금 문제는 초산모니까 그냥 완전 개대되고 나서 그러니까 2기 시작할 때 가시면 돼요. 3번은 정답입니다. 그리고 분만 중에 계속해서 내진한다. 아니요. 계속해서 내진하는 건 아니죠. 4번은 틀렸고요. 자, 태아 머리가 발로. 자, 발로 한번 가볼게요. 발로라는 거는 뭐랑 좀 비교하시면 되냐면 배림이랑 비교하셔야 돼요. 이거는 2기 간호 같고요. 배림은 뭐냐면 엄마가 딱 힘주면은 머리가 보였다가 그리고 힘 빼면은 안 보였다가 그쵸? 그러면은 엄마가 이렇게 자궁을 딱 수축되거나 힘 주면은 보였다가 좀 힘 빼고 이완시키면 안 보였다가 보였다 말았다 하는 게 배림입니다. 아무래도 2기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발로라는 거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로는 이제 힘을 빼도 머리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2기 이제 머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 진행이거든요. 그러면 발로가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머리가 나올 거예요. 힘 빼도 머리가 안 들어가요, 이제. 그럼 계속 머리가 나올 건데 2기 때가 우리가 복압 주는 시기 맞죠? 그런데 계속 복압을 주지만 발로 되고 나면 이제 머리 진입할 거거든요. 그때 계속 복압 주면 안 됩니다. 그때 잠깐 복압 멈추기. 그러면 누가 나올 때 멈추는 거예요? 바로 태아 머리. 그러니까 우리 아두라고 하죠. 태아 머리가 이제 나올 때는 절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태아 머리 나올 때는 복압을 멈춰야 됩니다. 2기 때 계속 복압을 주지만 태아 머리 나올 때는 잠깐 복압을 멈춰야 돼요. 발로 되면 복압을 멈춰야 돼요. 멈췄다가 머리가 쭉 다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머리 다 나오면 애기 머리 나오면 요 목을 관찰해요. 그러면 목에 혹시 이 제대, 배꼽이 목에 감겨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 확인 안 하고 계속 복압을 주면은 얘가 쪼여가지고 애기 목을 감아버려서 질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진입될 때는 다 멈춰야 돼요. 그래서 머리 다 진입되고 목에 제대가 혹시 감겨 있는지 확인하고 안 감겨 있는 거지 다 보셨으면 어깨 나오고 이럴 때 다시 이제 복압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압을 멈춰야 될 순간이 발로 되고 나서 그렇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분만 간호면서 초산모에 대한 설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29번. 29번은
우리 영아의 우리 성장, 대근육 발달, 우리 근육 발달 이런 게 있는데 자, 성장할수록 할 수 있는 것들. 지금은 몇 개월? 7개월입니다. 그러면 7개월 때 우리 아이가 영아 단계, 우리 영아라고 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1에서 12개월까지죠.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제일 먼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7개월 거를 제가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울 때 한번 쉬운 거 먼저 해봐도 될까요? 자,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3개월. 3개월은요. 우리가 약간 목을 우리 쓰리겹으로 해주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투턱 만든다 그래서 쓰리턱으로 만들어서 목삼겹으로 외우세요. 뭔 삼겹? 목삼겹. 그러면 목삼겹으로 외운다면 3개월 때 할 수 있는 게 목 가누기. 3개월에는 목 가누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개월 가볼게요. 4개월을 또 저랑 6개월로 많이 비교할 수 있는데 자, 아이가 앉습니다. 앉기. 앉기는 앉는데 엉덩이에 앉는데 그냥 앉지는 못하고 받쳐주면 앉는다. 4개월은 어떻게 앉는다? 받쳐주면 앉기. 누가 받쳐주면 혼자 앉기는 어렵고요. 6개월 되면 여러분이 엉덩이 뚱뚱 해가지고 혼자 앉을 수 있어요. 4개월 때는 받쳐주면 앉는다. 6개월 때는 이거 엉덩이라고 생각할까요? 엉덩이 뚱뚱 혼자 앉는다. 됐죠? 그리고 4개월 때는요. 뒤집기도 가능합니다. 뒤집기. 자, 그러면 중간에 5개월 남았는데요. 5개월 때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5가 오오오오 옹알이 옹알이 한다. 5개월. 자, 7개월이 지금 문제에 나왔는데 이렇게 외우세요. 기기. 숫자 7 같죠? 기어가는 거 몇 개월? 7개월. 그러면은 정답은 5번이네요. 29번에 기어갈 수 있다. 기어 다닐 수 있다. 정답은 5번이고요. 8개월은 그럼 어떻게 외울 거냐면 팔을 좀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 2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숫자 8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엄지와 검지 같은 집게 손가락 같은 걸 이용해서 물건을 짚는 거, 물건을 찝기 가능하다. 그러면 몇 개월? 8개월. 그 다음에 9개월은 우리 아이가 서는데 어떻게 서냐면 그냥 못 서요.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짚고 서서 가구, 잡고 서기. 몇 개월? 가구니까 9개월. 그러니까 뭐 가구 같은 거 잡고 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달이 몇 개월이에요? 10개월이죠. 10개월에는 가구 안 잡고 그냥 설 수 있어요. 서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2개월은 이렇게 외우세요. 걷기. 이제 12개월은 걷는다. 이렇게 외우면 우리가 3, 4, 5, 6, 7, 8, 9, 10, 12까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번에 가구 잡고 서기다. 몇 개월? 9개월. 혼자 걷는 거 몇 개월? 12개월. 받쳐주면 앉는 거, 받쳐주면 앉는 거 몇 개월? 4개월. 뒤집는 거 4개월. 그래서 7개월 된 영아가 할 수 있는 거 찾으시면 5번 골라주셔도 돼요. 7개월 때 할 수 있는 거 특징적인 걸 골라라는 문제 같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0번 가볼까요? 30번은 이번에는 우리 당뇨 환자분들 혈당 같은 거 측정할 때 간이 혈당 체크할 때 우리가 천자 많이 하죠. 톡 찔러가지고 혈당 측정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혈당을 많이 체크하는 편인데 자,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말초 주위에 뭐 우리 손가락 끝 말초 쪽에 하긴 하는데 뼈에서 천자한다. 우리 뼈에서 천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 끝에서 우리가 천자하는 거죠. 손가락 끝에. 보통 측면에 하면 안 아프거든요. 손가락 끝 측면 쪽으로 해서 천자하시면 되지. 뼈 천자는 아닙니다. 잘못됐고요. 두 번째, 손가락으로 안 되면 발가락으로 한다. 사실은 발가락으로 권장하지 않아요. 병원에 임상에서는 발가락으로 하던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필기 위주의 원칙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발가락은 하지 않아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요. 발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상처를 일부러 내면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손가락, 그쵸? 뭐 약지 손가락이나 새끼 손가락 해가지고 손가락 끝에 측면에 말단으로 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3번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니들을 좀 얇게 찔러가지고 피가 잘 안 나오거나 순환이 안 돼서 피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막 꾹꾹 눌러서 짜면은 이제 혈액이 측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간질액들이 스며 나와요. 피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쿡 찔렀을 때 바로 혈액이 폭 올라오는 거 그거를 바로 천자에서 우리가 추출해야 돼요. 잘못됐어요. 쭉쭉 짜면은 안 된다. 혈액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가 측정돼가지고
정확한 값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초 쪽을 좀 따뜻하게 해주면 열감을 내주면 혈관이 이완돼가지고 훨씬 더 혈액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손을 따뜻하게 잡아서 마사지 해주는 거 좋습니다. 말초 쪽을 따뜻하게 해서 이완시켜서 열감을 내게 해서 순환 잘 돌게 한 다음에 찔러내면은 혈액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알코올 보통 솜을 처음에 한번 쭉 짜보면은 물기가 되게 많죠. 그런데 이게 딱 닦고 나서 물이 축축할 때 천자해가지고 피가 나오면 그 알코올이랑 혈액이 섞여져가지고 또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알코올이 남아있을 때가 아니라 조금 마를 때 살짝 말리고 알코올솜으로 닦고 나서 살짝 말리고 콕 찔러내야지 정확하게 혈액만 추출해서 혈당의 정확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적용 방법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33번 치과 문제고요. 생각보다 이런 방향 문제를 좀 우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향을 한번 잡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방향을 잡을 때 우리가 시계 방향, 의사 선생님은 오른손잡이다 이런 전제 조건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는 아무래도 간호조무사 선생님의 위치를 고르는 문제네요. 그러면 간호조무사의 위치, 의사 선생님의 위치, 그리고 기구 교환하는 위치 요 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옆에 이 그림을 보시면 우선 우리 선생님들께서 시뮬레이션으로 이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하면서 환자는 어떻게 이렇게 누워 있어요? 환자 이렇게 누워 있고 여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딱 계시죠. 의사 선생님 여기서 뒷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뒤통수. 항상 이 모습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손이 오른손이겠죠? 오른손으로 잡고 이렇게 지금 처치하는 거. 그러면 반대편에는 누가 계시죠? 간호조무사 선생님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딱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 무영등 있고 그쵸? 라이트가 내리쬐고 의사 선생님 오른손 옆에 뭐 핸드피스나 이런 것들이 다 걸려져 있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 옆에는 오른손에는 진공흡인 장치라든지 석션기가 딱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이 그림에서 환자가 이렇게 있지만 이제 이렇게 돌려주세요. 시계를 어떻게 하냐면 환자 머리가 이렇게 가도록.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계를 할 때 12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여기 있겠죠? 의사 선생님, 간호조무사 선생님 12 뭐 시계라면 여기 뭐 3, 9 여기가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 영역인데 의사 선생님 영역은 좀 많아요. 몇 시부터 몇 시로 외우시냐면 자, 7시부터 12시. 이 전체 다가 의사 선생님 영역입니다. 의사 선생님 영역이 몇 시라고요? 7시에서 12시. 7시에서 12시. 그러면 여기 다 의사 선생님 영역이니까 다 지워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여기 2시부터 의사 선생님 마주편에 있죠. 4시라고 해도 되고 뭐 5시라고 해도 돼요. 다 괜찮아요. 2시부터 5시, 2시부터 4시 한 요 정도 다 간호조무사 선생님 영역입니다. 그러면 기구교환은요. 기구교환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구교환은 환자 얼굴 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환자 입에 기구 같은 거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4시부터 7시 나머지 밑에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 뭐 12시부터 2시 사이를 뭐 정적 영역이라고 해서 여기 뭐 기구 두시면 되겠죠. 아무튼 기구 교환, 기계 같은 거 여기 두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기구를 교환하는 영역은 아래쪽입니다. 몇 시? 4시부터 7시. 그러면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 영역 2시부터 4시, 2시부터 5시니까 2시부터 4시. 정답이 8시는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간호조무사 선생님의 영역 시계. 이거를 환자를 이렇게 누워놓고 돌려서 머리 쪽으로 돌린다고 생각하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35번은 뜸이네요. 뜸, 구법이라고도 하죠. 뜸은 구법이고, 자, 뜸할 때 주의사항 아니면 일반적 간호 이런 문제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뜸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쑥뜸 많이 하죠. 이렇게 열기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직접적인 열이 있어요. 열, 주의하셔야 되죠. 화상이나 이런 것들도 겪을 수 있고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1번, 피부가 갑자기 발적을 보입니다. 약간 화상 위기 같죠? 그럴 때는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빨리 중단해야죠. 가만히 두다가는 이제 화상이 있게 되니까. 2번째, 피부에 이제 재 같은 거 남았을 때 내가 만약에 젖은 손으로 하다 보면은 손으로 닦아내면은 또 여기가 화상 입을 수 있겠죠. 손이 아니라 그냥 솜, 알코올 솜이나 젖은 솜으로 닦아내시면 돼요. 3번째, 자,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창문을 닫는다 아니요. 연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중요한 건 환기를 하셔야 됩니다. 환기를 잘해야 돼요. 3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수포가 생겼어요. 우리 물집이라고 하죠. 이 수포가 생겼는데 원래 양방의에서는요. 우리 응급간호에서 공부할 때는 절대로 뭐 터뜨리지 말라 그래요? 수포. 우리 이 물집을 사실은 터뜨리면 안 되죠. 터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방 응급간호에서는. 근데 좀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한방 하잖아요. 한방에서는 만약에 수포가 좀 커요. 이런 큰 수포 같은 경우. 작은 수포는 그냥 저절로 터져서 마르게 두면 되는데 큰 수포 같은 경우에는 터뜨리라 그래요. 이게 좀 달라요. 큰 수포는 우리가 소독된 침이라든지 니들 같은 걸로 터뜨려서 주사기로 쭉 흡인해서 나머지를 소독하라고 소독해서 붕대 감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 사실 정답이에요. 아,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네요 라고 생각하더라도 한방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우리 응급간호 단원에서는 수포는 절대로 터뜨리면 안 된다라고 외워주세요. 왜? 감염 위험이라고 하죠. 하지만 여기는 한의학이니까 국법에서 만약에 큰 수포가 생겼다면 이거는 주사기로 쭉 빨아들여서 흡인해서 소독하자. 기억해 주세요. 근데 보통 마비된 환자분들이 감각이 떨어져 있죠. 이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많은 양의 뜸을 두면 더 감각이 떨어져서 뜨거운 줄 몰라요. 그래서 더더욱 많은 양의 뜸은 두시면 안 됩니다. 화상을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 뜨겁다라는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은 4번이에요.